일론 머스크의 올인과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정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승리가 가져올 금융시장의 대격변 중에서 특히 테슬라가 투자하고 있는 1조 원의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가치가 더 높아졌을 텐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esla, in a new filing, says that they've updated their investment policy to provide them with more flexibility to, are you ready for this, be able to buy Bitcoin.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어서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10개월간의 하락과 횡보를 거치는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 시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관심도 거의 없어져서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역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요. 이제 겨우 플러스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정말 매수 기회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거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어쩌면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항상 반복되는 인류의 투자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은 정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의 찐 투자자들만이 고독한 시간 동안에 수량을 늘려왔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관도 대규모로 암호화폐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최대 기관인 국민연금 역시 우리나라 법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투자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투자 기업들은 이제 보유한 암호화폐 수량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려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대장은 비트코인이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 속도를 높일 촉매제는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거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계약이나 거래 측면에서 속도가 빠른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먼저 플랫폼 표준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강남 땅이라면 이더리움은 강남 땅 위에 세운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물의 가치는 땅과 건물의 가치가 합쳐진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실제 거래에서 창출해내는 능력을 현재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러한 기능을 발전시켜가고 있지만 알트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암호화폐가 현재는 이더리움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돈이 몰리기 시작할 때 이 개당 1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보다는 개당 400만 원 수준인 이더리움에 많이 몰리게 되어서 가격이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활황장에서도 그랬죠. 비트코인은 현재 정고점을 탈환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더리움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폭락을 해서 현재 정고점에서 3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비트코인 신고점 달성 이후에 시차를 두고 이더리움도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올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정말 여러 미디어 인터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산은 토큰화되어서 거래될 것이라는 거죠. Let me be clear. I think ETFs are step one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Step two is going to be the tokenization of every financial asset. And to me, this is where we believe it's going. So we're looking at Bitcoin, we're looking at ETFs in the same manner. These are technological changes that can allow us to move forward. I believe it goes up if the world is more frightened, if people have fearful of geopolitical risk, they're fearful of their own risk.
It's no different than what gold represented over thousands of years. It is a asset class that protects you. Right. And unlike gold, where we manufacture new gold, we're almost at the ceiling of the amount of So, but Bitcoin when that'd be you hear created. somebody like I couldn't respond to that. I see value in having an Ethereum ETF. As I said, these are just stepping stones towards tokenization. 블랙록은 향후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 산업이 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인터뷰를 번역하고 업로드 했었는데요. 제가 미리 본 투자 기회를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시작하지 않고요. 또 횡보나 하락하는 기간에는 투자 공부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큰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온 저로서는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올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1월 달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하게 만들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 달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직 승인되기 전이었는데요. 이더리움이 자산 토큰화를 거쳐가는 한 단계로서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I couldn't respond to that. I see value in having an Ethereum ETF. As I said, these are just stepping stones towards tokenization. 이것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자산이 토큰화돼서 거래되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속도가 늦은 비트코인보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더리움이 산업 초기에 더 많이 사용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이 확대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먼저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곧 이더리움의 순서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투자 관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는 것은 업계의 말로 바꿔 하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RWA, 실물 연계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대표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는요, 11월 7일에 RWA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관심이 많아질 때 새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RWA는 부동산, 미술품, 국채, 지적 재산권 등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토큰 증권인 STO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도화된 증권으로 분류되는 STO와는 다르게 이 RWA는요, 탈중앙화 금융, 흔히 DeFi라고 하죠. 이 탈중앙화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입니다. 이 RWA의 가장 큰 장점은 또한 유동성 공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월세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실제 순유입 현금 흐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RWA를 이용하면 이러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되죠. 이 빌딩이라는 현실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하게 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시장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이점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WA는 실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실물 자산도 토큰화를 해서 글로벌 거래로 쉽게 확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치면 공인중개사와 같은 중개자를 없애서 거래에 걸리는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요. 기존 시장과 관련된 관리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RWA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Let me be clear. I think ETFs are step one
Right.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Step two is going to be the tokenization of every financial asset. And to me, this is where we believe it's going. So we're looking at Bitcoin, we're looking at ETFs in the same manner. These are technological changes that can allow us to move forward.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비용 대비 수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수익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RWA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렌드 파이낸스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RWA 토큰화 부문의 시장 규모를 앞으로 6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이 작게는 4조 달러에서 많게는 7배 이상인 30조 달러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RWA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0조 달러만 된다고 해도 현재 가치 대비해서는 50배 이상 성장하는 셈입니다. 6년 후에 이 10조 달러의 시장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시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이 CEO인 레리 핑크가 앞으로 블랙록의 다음 목표를 RWA 실물 연계 자산 시장으로 잡은 것입니다. RWA의 최대 장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트렌드 파이낸스는 RWA 부문이 성숙하게 되면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 많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더불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 흔히 BCG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주요 기업들 역시 RWA가 미래의 자산을 거래하고 소유하고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10억 달러가 넘는 토큰화된 자산을 발표했고요. 연말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네오클래식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인 마이클 부첼라는요. RWA는 기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에서 거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 효율성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대통령을 두 번째로 역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료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부문의 효율성 끝판왕인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미국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 적은 비용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국가도 큰 발전을 이루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가 바로 일론 머스크이기도 하죠.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기업에 있어서 효율성은 이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부첼라가 말한 대로 RWA가 기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에서 거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정말 성장성이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부첼라는요,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에서의 가격 격차는 기술과 금융, 서비스, 그리고 규제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가 줄어든다면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커서 비용에 아주 민감한 자산이라면 더 많은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가격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거래 비용이 가장 큰 산업이 바로 부동산 거래죠.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비용, 그러니까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는 RWA가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초기에는 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요.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과 기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해 나가게 되고요. 결국 시장과 소비자가 인정하게 되면서 주류 산업으로 정착하는 단계를 거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관리 회사인 21shares가 11월 4일에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고 큰 관심이 갔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마치 1990년대 초반에 아마존이 2조 달러 규모의 기술 대기업이 되기 바로 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손혜원 쉐어스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1990년대의 아마존과 비슷하게 복잡하고
특히 잠재력은 크지만 사용 사례는 간단하지 않은 점이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된 사업으로 키워가는 거대 테크 기업으로 변신해 간 것을 미리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정말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이 플랫폼을 시작했지만 2015년 출시 이후 현대는 1,400억 달러 규모의 분산형 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확장성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책을 넘어 산업 전체를 재정의한 것처럼 이더리움도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투자자들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기이면서 거품이고 사기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세계적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열린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10개월 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발전을 예견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의 정말 중요한 통찰력을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It's the first time we've had an opportunity to talk to you about it, which is Bitcoin, the Bitcoin ETF. We're going to be talking to Gary Gensler, the chair of the SEC, who made that decision reluctantly, maybe even begrudgingly, which was announced just 2 days ago, and we talked a lot about yesterday on the broadcast. How big a deal is that for BlackRock? And this was for you a big switch as well, because you were a naysayer for a very, very long time. Yeah, I probably switched for the first 3 years of thinking about it. I was a naysayer, and about 2 years ago, I switched. And I'm actually, you know, as I said in the last 2 years, I'm a big believer. Are you a believer personally? Meaning, is the Fink family a Bitcoin buyer or a buyer of this new ETF? Well, now I could do that. I cannot, you know, I don't want to compete with our clients, so I don't buy single assets. I'll buy mutual funds. I'll buy single ETFs. So I have an opportunity to do that now. But I'm a believer in it because I do believe it is an alternative source for wealth holding. I don't believe it's ever going to be a currency. I believe it's an asset class. You don't believe it ever becomes a currency? No, I think we're going to create digital currencies. We're going to use the technology for it. We're going to use the blockchain. How important is that, though, to then the long-term value proposition Of Bitcoin? of Bitcoin? If it's not something that ultimately becomes a currency, if it's simply, we'll call it digital gold, it's an asset of some sor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in terms of price? I believe, you know, I believe it goes up if the world is more frightened, if people have fearful of geopolitical risk, they're fearful of their own risk. It's no different than what gold represented over thousands of years. It is a asset class that protects you. Right. And unlike gold, where we manufacture new gold, we're almost at the ceiling of the amount of Bitcoin that be created. Somebody like, I mean, when you hear somebody like Cathie Wood, Yes. who was on our broadcast yesterday, say Right. that her base case is that this turns into a $600,000 a Bitcoin valuation, base case, and a million plus in a super optimistic case. Are you anywhere in her realm? I haven't thought about it. To me, that what we are trying to do is offer an instrument that can store wealth. I think if it gets that even close to that high, gold will represent even a bigger value. And let's be clear, if you think it's digital gold, there's going to be a reference point between gold and Bitcoin. But let me get back to what happened yesterday. You know, a part of our announcement that you mentioned in the opening, that we changed the architecture of our firm. Right. And much of it has to do with how we think about iShares and ETFs. When we bought BGI, very few people believed in that acquisition. And we were pretty mistreated for a couple of years, because we said active and passive can coexist. Obviously, we were right in that. Two, we said the fixed income market will be transformed through ETFs. That has now happened. Yesterday, we had the first day of Bitcoin ETFs.
And our reorganization is taking that ethos of what has happened over the last 10 years. We believe ETFs is the technology that's going to transform every asset class. We believe everything will be done through ETFs. And so we believe this is just the beginning, and we needed to embed ETFs across the entire. So what does that mean? platform. If you're Rick Reeder, who we've had on the broadcast for years. Rick is now doing more ETFs in his active space now. There's a great example of how we are taking what a very active investor and now putting that into an ETF platform. Let me be clear. I think ETFs are step one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Step two is going to be the tokenization of every financial asset. And to me, this is where we believe it's going. So we're looking at Bitcoin, we're looking at ETFs in the same manner. These are technological changes that can allow us to move forward. What did you see yesterday, by the way, in terms of inflows as it relates to Bitcoin? We were very happy with the flows. It appears that we received about 40% of the flows yesterday. I mean, one day doesn't make anything. Are these new customers? Are these people who are coming out of other funds? I mean, Grayscale is the biggest player in this space right now. Are you trying to take share from them in terms of taking those clients over, or are you trying to create a new class of customer? Primarily, we're trying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new customers can invest in this financial instrument. Over the long run, do we believe, just think about the fee differential between an ETF and some of these trusts. Right. These trusts are like 120 basis points. Very expensive. We were talking with the head of Grayscale yesterday. It's still an expensive product. And these are 20 to 30 basis points in the ETF wrapper. Well, it's expensive, by the way, for if you're a Grayscale customer to sell your shares. Well, it's very taxes. expensive. Yes, and this is the big issue with. Longer term, do you now expect other cryptocurrency ETFs? Meaning, do you think that Gary, and we'll talk to him later, Gary like Ethereum, will have to approve an Ethereum ETF? And is that a function of something the SEC has to do, or do you think that all these things have to go to court first? I couldn't respond to that. I see value in having an Ethereum ETF. As I said, these are just stepping stones towards tokenization. And I really do believe this is where we're going to be going. We have the technology to tokenize today. If you want to talk about, think about this. If you had a tokenized security and you have a tokenized identity, you, Andrew, the moment you buy or sell an instrument, it is known. It's on a general ledger that is all created together. You want to talk about issues around money laundering and all that. This eliminates all corruption by having a tokenized system.